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16하나님이 모처럼 휴가인데 비가 내리네요. 오늘이 5.18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만류로 많은 행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순국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라는 인사 보내주셨네요. 예. 그리고 알권리님이 오늘 5.18입니다. 그날 광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라는 인사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대전 고수님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휴가를 가신다고 안 그래도 인사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비 오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간다고 좋아하셨는데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비오 운치고 좋지 왜 그래요? 그럼요. 제주는 뭘 해도 좋죠. 제주라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즐기시기 바라고요. 콰이어님이 저는 혈압약 먹는 시간을 시선 집중 시간으로 맞춰놨습니다. 저희가 혈압 오르게 합니까? 왜 이러세요? 아니죠. 또? 까먹을 수 없는 알람을 맞춰놓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혈압약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드셔야 되는 거 저도 아는데 네. 왜 하필이면 시선 집중할 때 드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혈압이 더 오를 수 있다 이거 이 얘기잖아 지금. 아니 뭐 건강도 지키고 뉴스도 챙긴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냥 혈압약은 아침에 복용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아 그럼요. 네. 이게 또 공복에 드시는 건가요 원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아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혈압약 먹는 시간에 시선 집중에 맞춰놓으셨다는 콰이어 이경수님. 네 혈압 관리 잘하시고. 저야말로 혈압약 먹어야 되는데. 정말. 아 제 입이요? 전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공복에 먹는 거냐고. 안 먹고 있어요. 왜? 아 그렇군요. 네. 라디오 헤드님이 혈압 오르게 하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벌써 혈압이 오르실까요? 존재 자체가 혈압을 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희가요? 아 이거는 약간 좋은 거 아닐까요? 그냥 맥박을 뛰게 한다. 심장 쿵쾅거리게 한다. 네네네. 뭔가 기분 좋은 그래. 뉴스를 들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래, 기대감에. 뭐, 남들도 다 정신 승리하던데 우리도 합시다. 심쿵 방송 이제 이렇게. 정리 끝났죠? 네, 제가 말해놓고도 굉장히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 정신 승리로 갑시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뭐. 아, 네네네. 아, 네. 레드 오크님이 삐딱선 제대로네요 해주셨는데 그 삐딱선 정신 챙겨가지고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것일까가 궁금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돌출됐는데요. 어제 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로 징계안을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는 양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맞섰다고 하는데요. 법에 따른 절차는 윤리특위에서 바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기간은 최장 80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뭔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게 윤리특위로 넘겨져서 여기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의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제 징계안이 본회의 회부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야 말이 다른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제 저희 정치로킥에서도 잠깐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잖아요. 네. 자, 문제는 징계안이 김남국 의원 건 한 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묵혔던 징계안이 수십 건이라면서요. 네. 뭔지 뒤집어 쓰고 있는 다른 징계안을 건너뛰고 김남국 의원 건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처리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던데 다른 징계안도 그때는 그랬다. 다시 말해서 그 다른 징계안도 그 징계 사유가 발생했던 그 시점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안이다. 저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국회가 뭉개서 국민 시야에서 멀어졌을 뿐이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것만 뽑아가지고 우선 처리하자라는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이런 뜻인데 저렇게 주장하면 징계의 공정성이 화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두 속에서 이전 사례들이 소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공정성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케이스를 줄줄이 꿰서 쇼윈도에 올리면 그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한번 국민의힘이 돌아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김한규 의원도 얘기한 바가 있고 이게 어제 뉴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윤리특위에 올라간 징계건이 도대체 몇 건인가 찾아봤더니 지금 39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케이스를 줄줄이 꿰서 쇼윈도에 민주당이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제이비가 지금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몇 가지만 그 예를 들어 드릴까요? 4.3 발언했던 태영호 의원권이 있죠. 그다음에 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어허. 그다음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두고 앙증맞은 몸이라고 한 배현진 의원이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 발언했던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이고요. 네.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어야 한다고 발언했던 권성동 의원도 있습니다. 아, 그런 바람도 있었죠.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때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처리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건이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냥 패싱하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자. 이 논리가 성립이 되고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지금 이걸 가지고도 또 한 줄다리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를 또 속도를 좌우하는 거는 아마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도 또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결의안 자체보다 결의안에 담길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도 틀 안에서 짜낼 수 있는 방법을 짜낸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각을 약간 틀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일보가 시장 점유율 80%에 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두나무의 전관 영입 실태를 조사해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사혁신처와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최소 11명의 전관이 이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경찰청 출신 3명, 금융감독원 출신 2명, 검찰청 출신 1명, 국회 보좌관 출신 1명, 공정거래위 출신 1명, 국무조정실 출신 1명 등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힘께나 쓴다는 기관 출신들이 줄줄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그러니까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동을 한 건데 이 사실에서 두 가지 추정이 파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가상화폐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칙에 기초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국회의원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가상자산을 돈 되는 창구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간접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투자했을 개연성도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전관을 매개로 가상자산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이 카르텔 사이에서 정보가 오가고 그 정보가 투자 또는 투기의 지렛대가 됐을 개연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엊그제 국회 사무처가 올해 초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그 투자 내역을 신고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국회 사무처만이 아니라 그때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똑같은 요청을 했었어요.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그 결과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대통령실 비서관이었고 또 한 명은 지방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둘뿐이었을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뭉갠 고위 공직자가 다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위 공직자에게도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움직일지 보겠습니다. 토토로님이 나비 효과네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그냥 못 본 척 할 거냐 보고 제대로 조치를 할 거냐 요거는 또 정부의 몫이겠죠. 엎어진 김에 쉬어갈 게 아니라요. 엎어진 김에 땅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네. 어떻게 할지 그리고 대책은 촘촘히 마련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제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이 한 거는 전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 떠가지고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IAEA가 지금 하고 있고 모든 절차나 시설이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좀 물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도 거의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요거는 JB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가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채취한 시료를 국제원자력기구의 세계 랩과 회원국 중 일정 기준을 갖춘 4나라, 여기에 한국이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이 4나라가 공유해서 교차 검증하고 있는데 한국만 가서 시료를 별도로 채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분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의 지금 관심사는 오염수의 안전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전성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은. 그러니까 네.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찰단 왜 보내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왜 보내냐고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한번 좀 다시 그러니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이 시찰단 파견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가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나마 손에 쥘 수 있는 가시적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게. 그 뒤에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당초 이 예상을 깨고 몇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까? 12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새벽까지.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찰단 발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톱다운 방식이라는 게 먼저 큰 틀을 잡고 방향성 잡고 그다음에 실무진이 붙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방안을 짜는 거니까 뭐 이럴 수는 있다고 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더 그러면 조율을 그러니까 미리 조율을 하든지 좀 더 조율을 해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나서 발표를 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덜컥 발표했을까? 이 문제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일본 정치인들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발언을 한 게 이렇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이게 국내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논란을 불식시킬 이벤트가 필요했고 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검증 결과만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니까 국내적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뭔가의 다른 이벤트가 필요했고 이 그 사정을 읽은 일본이 나름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내민 걸 받은 것인데 선물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게 애물단지였더라.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두 가지가 여기서 추가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거리입니다. 시찰단 이렇게 하면은 논란이 불식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긍정적 여론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국민 여론을 너무 못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대통령실과 민심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가 확인이 되는 거다.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가 한국과 일본의 거리인데요. 일본이 정말로 이걸 선물이랍시고 준 거라고 한다면 한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거리는
대한해역 거리보다 더 멀다. 심정적 거리는. 이것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시찰단의 조사 기간은 나흘로 2배를 늘렸다. 파견 규모는 20명 정도로 조율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한 말 잠깐 마저 들어보시죠. 당초 알려졌던 2일보다는 이거 너무 짧다. 그래서 4일 정도 조사를 하는 걸로 일정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실효 채취는 이미 지금 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번에 지금 메인 협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려요. 4일이 아니라 40일이 되더라도 중요한 건 안정성 검사인데 그거 뺐는데 뭐 4일이든 뭐 5일이든 6일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리죠. 실효 채취는 이미 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메인 협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이렇게 들리는데요. 박한숙님. 혈압 상승 중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마음을 있다님은 과학적, 객관적 검증은 어떤 시료를 뜨든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채취해서 검증한 시료도 안전하다면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DJ 등 많은 분들이 다시 가져와 우리가 분석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여기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다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괜찮나요? 국가 원수의 건강은 국가 안보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거리 그리고 일본과 또 우리와의 거리를 제이비가 짚어주셨는데 그거를 좁힐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안정성 검사하자 이거예요. 검증하자. 그러니까요. 근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네. 시간 없으니까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촌치킨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교촌 F&B거든요. 이 회사가 2021년 11월에 대부분의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한 데 이어서 지난 3일부터 가격을 또 3,000원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니콤보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오리지널 한 마리는 16,000원에서 19,000원이 됐다고 하는데 교촌이 내세운 인상 이유가 뭐냐면 가맹점 수익 악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수익이 많이 악화됐으니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러면 가격 인상한 3,000원이 전부 다 그럼 가맹점으로 돌아갈까? 일단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혹시 가맹점주님들 저희 방송 듣고 있으면 정말로 3,000원이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가는지 좀 문자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촌 F&B의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 32% 줄었고 영업이익률도 1.7% 줄었는데 헌데 광고 선전비는 1분기에 2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억 8천만 원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렸다는 겁니다. 광고 선전비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익 악화가 광고 선전비 과다 지출 때문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가격 인상 이유를 본점의 수익 악화가 아니라 가맹점의 수익 악화라고 했으니까 이걸 기준 삼으면 광고 선전비 증액이 가맹점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경상 연구 개발비, 신제품 개발 비용인데요. 이게 얼마이냐면 1분기 2,096만 원이었대요. 전년 동기 5,196만 원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오, 개발비는 신제품 개발하지 않고 가맹점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접근법은 도대체 어떤 개선법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가맹점주님들의 평가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데 의견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001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